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출입 동향과 해외 바이어, 투자자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수출 투자 상황반을 운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 긴급 수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상황반은 일일 수출 동향과 업종별 수출입 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즉시 해결토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산정 기준이 정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모범 규준의 세부 항목을 더 명확히 규정해 은행이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일부 은행들은 목표 이익률을 높여 대출 금리를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 등 주요 회원사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경련이 쇄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사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정경련은 오늘 15일 삼성과 현대차, SK 등 주요 그룹 회원사들을 상대로 쇄신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모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참석 대상은 일정 조율이 힘든 기업 총수들 대신 대외 협력을 담당하는 사장급의 실무자들입니다. 4분기 성장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세수의 나홀로 호황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세 수입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이미 올해 정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정부의 국세 수입은 총 215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 2천억 원 증가했고 3대 대표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세수가 모두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우리 증시가 이번 주는 차츰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견조한 흐름들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역시나 그간 낙폭이 컸던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두드러지는 장인 것 같습니다. 오펙 회담과 이탈리아 국민투표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대통령 탄핵 가결까지 큰 이슈들이 어쩜 이리도 많이 몰려 있었나 싶었던 우리 12월이었는데요. 또 그것들을 잘 견뎌낸 뒤에 차츰 자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예단은 언제나 시장에서 금물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FOMC 회의도 있고 하는 금통이든 남은 이슈들까지 굉장히 또 가시밭길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대응 방안들 세워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0.08% 상승한 모습이고요. 2028포인트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각과 크게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일중 흐름들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6포인트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했고요. 저가는 2023포인트 정도의 형성이 장 초반에 돼 있습니다. 고가는 2032포인트까지 올라가 주고 있고요. 2030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코스피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개인만 팔고 기관과 외국인은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오늘 연기금 팔고 있고요. 투시는 팝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1,573억 원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해서 많이 오릅니다. 1% 넘게 오늘도 올라주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 1%대 상승입니다. 609포인트까지 현재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일중 흐름들 어땠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지수 흐름 좋았습니다. 604.21포인트, 0.2% 상승 출발을 했고요. 고가는 현재 포인트입니다. 609포인트가 고가로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저가는 601포인트, 600선에는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지수고요. 수급 차원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의 매도는 418억 원 정도 됩니다. 기관은 217억 원 매수, 외국인은 228억 원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4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기관 역시 3거래일째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그리고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골고루 사주고 있는 모습들 보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관심 업종과 장 마감 전략 세월 줄 5인의 투자 전략까지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이고요. 5인은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한 줄로 주었을까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5인의 투자 전략 지금 화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상단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금리 인상 불확실성까지 제거 후 추가 반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FOMC 이야기 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코스닥 반등, 낙폭과대주 차례로 반등.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면서 미국과의 디커플링이었는데 이제 커플링 쪽으로 가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조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FOMC 이후 본격적인 상승 추세 가능성이 크다. 플렉서블 아몰레드 장비주에서 소재주 쪽으로 시장 매기가 확산 진행 중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여주셨네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 이제 내기를 가련다라고 그동안 좀 소외됐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시장 안정화 및 변동성이 약화되고 있다. 업종 간 치맞추기 그리고 추세 전환은 아니라 단기 반등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네요. 자, 이 중에서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 전화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줄 전략 보니까요, 코스닥 반등 이야기 좀 남겨주셨네요. 코스닥 네. 반등, 낙폭과대주 차례로 반등이라고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나요? 일단 국내외로 좀 불확실성이 하나 둘씩 이제 거쳐지면서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제 14일, 15일 FOMC 회의까지 이제 끝나게 되면 올해 이제 큼지막한 이벤트들은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해서 증시는 이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렇다 할 어떤 결과물을 다들 기다리는 그런 부분에서 매수 량이 되게 부족했던 그런 좀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거쳐졌죠. 그래서 이제 급등이 좀 초래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는 낙폭과대주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좀 장세고 보이는데, 조금 좀 쏠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부분, 그리고 장비주, 소재주, 그리고 이제 후방에서 이제 업체들에서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걸 또 판매하는 그런 업종까지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했던 거는 어쨌든 국내 정치 불안이 어떻게 해소되느냐의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절차적인 부분으로 이제 차차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긍정론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럼 관심 업종을 뭘로 봐야 되겠느냐 본다면, 일단 제약바이오를 저는 이제 철순이를 보는데, 이유는 항상 말씀드려왔지만 코스닥과는 어떤 궤를 같이 해온 업종이기 때문에 결국 비중이 가장 많은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하지 않으면 어떤 코스닥의 어떤 큰 상승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금 V자 반등을 노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바닥은 좀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정책 관련주들, 대선 테마주들 역시 같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대선이 아무래도 앞당겨지지 않겠습니까? 4월에서 한 6월 정도 에는 대선 주자들이 그 전까지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실적과 무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어떤 수익을 얻는 데 있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주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예, 자화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화전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거에 자동 초점 장치라든지 손떨림 방지 장치, 그러니까 카메라에 어떤 흔들림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 이런 걸 보고 이제 헤드셋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이엔드 헤드셋 부품이 좀 주력인 회사였죠. 근데 이제 4분기의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좀 못 가다가 코스닥 바닥을 좀 잡으면서 내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바닥을 잡고 오늘 좀 급상승을 좀 하는 부분인데,
뭐 지금 급상승하는 거에 좀 올라타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좀 나올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년 3월부터 이제 고객사의 신제품, 전면 카메라의 스펙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A 시리즈의 좀 후면 카메라에 손떨림 방지 장치가 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재료가 되는데, 4분기에 이제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내년 3월부터 이제 실적이 크게 잡힐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는 좀 미리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바닥을 이제 잡고 오늘 좀 크게 올라갔을 때, 한 절반 정도 되돌리면 한 매수가 한 14,500원 정도 부근, 그 정도에서는 좀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손절 라인 목표가 좀 같이 말씀드리면 13,300원이 이제 저점에서 의미 있는 시고 종저가 많이 부딪혔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허물지 않으면 들고 가겠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6,5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자화전자 매수가 지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 14,500원 정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14,500원에 매수하면 목표가 16,500원 얼마나 기간 두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코스닥이 3월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은 뭐 한 달 정도에서 한 달 반 정도, 내년 이제 1월 달까지는 볼 수 있는 좀 종목이라고 보고요. 반도체가 뭐 언제까지나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죠. 많이 올라왔던 또 업종이고, 전기전자가. 그런 부분에서는 한 달 이후로 또 넘어가면 또 손바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길게 보기보다는 이제 한 달 전후로 그 정도를 좀 목표로 좀 가져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좀 짧게 보고 접근을 해볼 만한 자화전자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엄선된 종목들을 전문가들이 직접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좋은 종목 들고 오신 분이 계실 텐데 그 전에 그간의 수익률 베스트 탑3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어떤 종목이 수익률 베스트 탑3일까요? 먼저 3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입니다. 그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는데 수익률 20%인데도 3위네요. 그렇다면 2위는 누굴까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입니다. EST로 21.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1위는 2위와 동일 인물입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 SM코어로 21.7%, 본인의 종목으로 0.1% 차이로 1위와 2위에 모두 랭크를 해놓았습니다. 베스트 수익률 살펴보셨고요. 오늘도 이제 저희가 종목 추천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대리님의 오늘 또 종목을 저희가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 대리님의 포트를 열어본 뒤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강종혁 대리는 세 종목 들고 있습니다. KGETS 지금 0.9% 수익, 그리고 삼천대항제약은 1.5% 수익, 풍산으로는 무려 10.2% 수익, 세 종목 모두 수익권에 있는 강종혁 대리의 포트였습니다. 일단은 좀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대리님. 세 종목 모두 플러스여서 마음이 편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향후에 대응 방법들이나 전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을 좀 짧게 코멘트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난주까지 삼천대항제약 때문에 조금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 투자자분들 계속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지난 4일 동안 거의 한 15% 가까이 이제 좀 회복이 되면서 이제 포트에서도 플러스 수익률이 났고, 사실상 삼천대항제약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이제 영업적인 부분에서 내는 이익들은 사실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저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는 좀 다시 이제 좀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부분하고 이제 좀 기대되는 부분이 12월 달에 이제 실적이라던가 어떤 좀 추가적인 계약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시장에서 좀 핫하게 올라온 종목이라 좀 일단은 포트에서 계속 끌고 가면서 좀 리뷰를 계속 해드릴 거고요. KGETS 같은 경우는 이제 풍산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 두 종목은 이제 코스닥에 있고 코스피에 있고 이 차이는 있지만 LME 동가격에 지금 좀 상당히 영향을 민감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LME 동가격이 최근에 급하게 오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LME 돈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준다면 KG ETS에서 전자 소재 사업의 어떤 뭐 그런 좀 부분들이 수익성으로 다가오는 부분,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이 분명히 수익성이 좀 커질 거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다 일단은 뭐 포트에서 오늘은 이제 세 종목 다 가져가는 쪽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포트에 담고 계신 세 종목 모두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냥 저희가 추천을 받아보는 정도로 종목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포트에 편입은 안 되고요. 어떤 종목 그래도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AT젠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02년도에 설립된 체외 진단 키트 그리고 뭐 연구용 시약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인데 일단은 항암 면역 세포 중에 NK 세포라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근데 이 활성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NK 뷰 키트를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미국, 중국, 유럽 시장에 어떤 진출 예정에 있고 NK 뷰 키트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병원이라던가 건강검진센터 등의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어떤 공급이 확대가 예상이 되고 사실상 지금 주가 부분에서는 접근이 좀 가능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간단하게 이 NK 세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약 1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 몸에는 매일 5천 개 이상의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NK 세포 같은 면역 세포가 이것을 뭐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 NK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암에 걸려 있거나 암에 취약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피 한 방울로 이 진단 키트를 이용하면 사람이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진단 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뭐 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한 이유는 기존에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뭐 들어갔던 비용이라던가 걸렸던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환자들이 겪었던 어떤 좀 불편함들이 뭐 단돈 10배를 줄여서 예를 들면 100만 원에 지금까지 뭐 암 진단을 뭐 이렇게 어떤 종합 검진을 받았다면 10만 원에 상당하는 뭐 그 정도 금액만 낸다면 간단한 피 한 방울의 어떤 시약 시트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어떤 굉장히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보다 이 NK 뷰키트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강하고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는 이 NK 뷰키트가 굉장히 좀 활성화돼서 사실상 어떤 뭐 시판이라든가 공급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좀 밀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쪽보다는 좀 해외에서 먼저 알아봐준 뭐 그런 사실상 뭐 좀 AT젠의 주력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NK 뷰키트가 기존의 어떤 고가의 항암제 반응성 분석에 대체하는 동반 진단 시장에도 사용이 될 건데 이런 동반 진단 시장이 연평균 세계적으로 21%씩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빠졌던 거는 유상증자나 CB 발행 등으로 이제 좀 저가에서 어떤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다면 매수 가격 34,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4만 원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요. 손절 가격은 32,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뭐 내년 한 해 동안 그래도 지켜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NK 뷰키트 전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 굉장히 얘기만 들어도 획기적이고 암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질병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으로 지금 실적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실적이 AT젠의 이제 기본 모델이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NK 뷰키트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가장 이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건강 진단을 하는 센터들, 뭐 예를 들면 뭐 종합병원이 될 수도 있고 건강 검진을 하는 이제 전문 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관들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환자분들이 건강 진단을 하러 왔을 때 그런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오래 걸리는 측면 그리고 하루에 암 진단을 할 수 있는 환자 수가 굉장히 소수인 반면에 이 키트들이 점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에 점점 기여하는 바가 커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300개 이상의 어떤 기관에 뭐 사실상 사용이 되는 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190개 업체에서 이제 이 진단 키트를 들여와가지고 환자들에게 어떤 뭐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쳤다면
점점 늘어나서 이제 300개, 400개 기관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는 중국에 그리고 이제 캐나다, 미국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34,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35,000원 선 정도인데 어때요? 매수가하고 목표가하고 손절가 기간 얼마나 주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상 최근에 좀 단기 이슈 때문에 빠진 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은 3만 원대 후반에서 4만 원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컬렉션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컬렉션까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 손가쁘게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2부에서는 더욱 알찬 소식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이슈 유한타증권 분당 허브점 백인범 연구원과 함께 FOMC 앞둔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와 함께 홍춘욱의 시장을 보는 눈, 금리 상승기의 투자 전략에 대해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핫이슈 종목도 마지막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 들썩이는 정치 테마주, 투자 yes or no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